어서 오시게. 10년 전 안개처럼 사라진 여인, 복수의 덫을 벌은 칼날이 되어 돌아오다. 한양 도성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르 같은 밤입니다. 달빛조차 제 숨소리에 놀라 구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성 전체가 고요에 잠긴 시각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 곳만은 대낮보다 밝은 등불 아래 흥겨운 가락이 넘쳐납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가라 불리는 김 판서의 자택입니다. 집안은 기름진 고기 냄새와 달콤한 수향기로 가득합니다. 하객들의 찬사가 담장을 넘어 동네 개들까지 잠 못 들게 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어둠의 경계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기와지붕 끝자락에 한 여인이 몸을 낮춘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일영입니다.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이 참판댁 외동딸입니다. 그녀의 버선 코는 흙바닥에 닿는 기척조차 내지 않습니다. 정인을 기다리며 수줍은 연설을 품어야 할 그녀의 손에는 독이 오른 비수가 쥐어져 있습니다. 일영의 신경은 김 판서의 서재를 향해 곤두서 있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질 때 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김 판서가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합니다. 그런데 기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비수는 김 판서의 심장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김 판서 품속에 감춰진 낡은 비단 주머니만을 집요하게 쫓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함경도 개마고원의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뼈를 깎는 칼바람과 한방눈이 퍼붓던 밤이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그녀는 대역죄인의 딸이 되었습니다. 몸종거리의 등에 엎여 험한 눈길을 헤매던 그녀를 살린 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짐승처럼 살아가던 은둔 고수 노인을 만났습니다. 훈련은 지옥보다 처참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손가락 끝이 얼어터져도 활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는 원수의 숨소리다라는 노인의 채찍질 아래 무회를 익혔습니다. 화살이 공기를 찢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정인 도진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인 도진은 김 판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 팔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죄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 전 사라진 일영의 생사를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설악산의 칼바람과 경상도, 포구의 주막을 전전하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평안도 어느 객주에서 도진은 불길한 소문을 듣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참판내 여식이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김 판서의 목을 따러 한양으로 향했다는 말에 도진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솟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으로 향하던 일영은 중령고개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송상단주가 보낸 자객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칠성이 앞을 가로막자 몸종거리가 나섰습니다. 아가씨, 어서 피하십시오. 거리는 수십 발의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며 일영을 피신시켰습니다. 거리는 죽어가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신히 도성 안으로 잠입한 일영은 주모 박씨와 신비로운 처녀 선아를 만납니다. 선아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비밀 지도를 건넸습니다. 지도에는 10년 전 사라진 이 참판의 가신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력자일까요?
아니면 조 참판이 보낸 덫일까요? 김 판서의 충견 강희와 정복군 송상단주, 그리고 배후의 조 참판까지 얽혀 있습니다. 각자의 비밀을 품은 10명의 인물이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도진 역시 마패를 들고 한양 성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영을 돕기 위해 내딛는 걸음이 그녀를 옥죄는 덫이 될 줄은요. 운명의 잔칫날 밤, 서재의 공기는 얼음물 속에 잠긴 듯 무겁습니다. 일영이 비수를 들고 김 판서에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10년 동안 그녀를 쫓던 도진이었습니다. 영아, 멈춰라. 이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밖에서는 호위무사 강희의 고함이 들리고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도진의 손에는 단 한 발의 화살이 장전된 활이 들려 있습니다. 빙!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도진의 화살은 김 판서가 아닌 벽면에 걸린 초상화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초상화가 갈라지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10년 전 영모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조 참판의 밀서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배후의 계략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판서는 참회와 고통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도진은 아버지가 홀로 흐느끼던 모습에서 단서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조 참판은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향해 10년의 한이 서린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김 판서는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습니다. 일영과 도진은 1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수의 화살 소리 대신 부드러운 봄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서재의 폐허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 묻은 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사육을 저질렀던 자객들의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무거운 회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보다 무서운 건 뒤쫓는 추노꾼들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때 그녀를 살린 건 단순한 생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시커먼 증오였습니다. 바로 복수심이 그녀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정체를 숨긴 은둔 고수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지옥보다 더 처참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손가락 끝이 얼어 터졌습니다. 핏방울이 흰 눈 위를 점점이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활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바람 소리가 원수의 숨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슴에 박힌 못을 화살촉에 옮겨 담으라고 채찍질했습니다. 일영은 피눈물을 흘리며 무예를 익혔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질 때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화살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으며 날카롭게 날아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오직 한 남자만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100년 가약을 맺었던 정인 도진이었습니다. 그 시가 그녀의 정인 도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 판서의 아들 도진은 아버지를 향한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 마패를 가슴에 품고
전국 발도를 누볐습니다. 설악산의 험준한 고개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상도 포구의 왁자지껄한 주막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죄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찾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0년 전 안개처럼 사라진 일영의 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인한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워하던 정인이 아버지를 죽일 화살촉이 되어 돌아왔음을 몰랐습니다. 사랑한 여인은 자객이 되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명은 두 사람을 이토록 모질게 엇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복수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다시 마주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화살이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발도강산에는 불길한 폭풍전야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안도의 어느 이름 없는 객주로 이어집니다. 술 냄새와 나그네들의 땀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도지는 낡은 갓을 쓰고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귀를 찢는 듯한 불길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이 참판의 딸이 나타났다는 소문입니다. 그녀가 저승사자가 되어 김 판서의 목을 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국밥을 뜨던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10년을 견뎌온 지독한 확신이었습니다. 도진은 살아있었을지 모를 일영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읊조림이 끝나기도 전에 객주의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달빛 아래 숨겨진 연서 10년의 비수와 진실의 화살, 한양 도성하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달빛조차 숨소리에 놀라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도성 전체가 고요에 잠긴 시각입니다. 하지만 김 판서의 자택만은 대낮처럼 밝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흥겨운 가락이 넘쳐납니다. 하객들이 술잔을 높이 들며 외칩니다. 김 판서 어른, 천년만년 만수무강 누리소서. 그 찬사가 담장을 넘어 동네 개들까지 잠 못 들게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등불 너머 어둠 속에는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기와지붕 끝자락에 한 여인이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일영입니다.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이 참판의 외동딸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서 대신 독이 오른 비수가 쥐어져 있습니다. 일영의 온 신경은 김 판서의 서재를 향합니다. 술에 취한 김 판서가 서재로 비틀거리며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10년 전 함경도 개마고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뼈를 깎는 칼바람 속에 일영은 몸종거리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살린 것은 오직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둔 고수 노인을 만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뎠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손가락이 얼어터져 핏방울이 눈 위를 물들였습니다. 일영이 고통에 신음하자 노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호통칩니다. 들리느냐?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다. 내 원수의 숨소리다. 일영은 피눈물을 흘리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스승님, 이 화살에 제 가슴의 대못을 박겠습니다. 그녀는 화살을 날릴 때마다 정인 도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각 김 판서의 아들 도진은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누볐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흔적을 지우며 사라진 일영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평안도의 한 객주에서
도진은 불길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보게, 이 참판내 여식이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났대. 김 판서의 목을 따러 한양으로 갔다더군. 도진의 손등에 힘줄이 솟습니다. 영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던 것이냐? 대체 왜 내 아버지를? 한양으로 향하던 이령은 중령 고개에서 자객 칠성을 만납니다. 칠성이 비웃으며 앞을 막습니다. 보찜에 든 게 비수냐, 내 목숨이냐? 거리가 이령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가씨, 어서 피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막겠습니다. 안 돼. 거리야, 같이 가야 해. 시간이 없습니다. 서재의 비밀을 풀어 원한을 갚으세요. 거리는 수십 발의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신히 도성 안으로 잠입한 일령에게 처녀 선아가 다가옵니다. 선아가 비밀 지도를 건네며 속삭입니다. 진짜 배우는 조참판이에요. 송상단주와 손잡고 당신을 이용하려 하죠. 일령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기밀을 아느냐? 선아는 묘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 지도는 10년 전 가신들만 아는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운명의 잔칫날 밤, 서재 아닙니다. 일령이 비수를 빼들고 김 판서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10년의 하늘,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영아, 멈춰라. 이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이거 놓으세요. 당신도 공범입니까? 두 사람의 눈빛이 팽팽하게 부딪힙니다. 밖에서 병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자객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도진은 마지막 화살을 당겼습니다. 핑! 화살은 일령이 아닌 서재 벽 초상화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그러자 비밀 공간이 열리며 낡은 비단 주머니와 조참판의 밀서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배우의 음모가 담긴 서찰이었습니다. 김 판서가 참회하며 그 느낍니다. 내가 이 밀서를 차마 태우지 못한 건 언젠가 내가 올 줄 알았기 때문이다. 도진은 마패를 꺼내 외칩니다. 진범은 조참판이다. 누구든 이 밀서에 손대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리겠다. 결국 조참판은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김 판서는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습니다. 복수의 화살 소리 대신 부드러운 봄바람이 들려옵니다. 일령과 도진은 노을 아래 다시 마주 섰습니다. 10년의 한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서재의 폐허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누군가 핏자국 묻은 밀서를 집어듭니다. 그의 손목에는 10년 전 가문을 도륙한 자객들의 문양이 선명합니다. 나그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무거운 회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령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정인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변복을 한 채 10년 동안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습니다. 도진은 이 노인의 심장이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일령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당신의 손으로 덮으려는 겁니까? 비키지 않으면 당신부터 베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도진의 눈에는 슬픔이, 일령의 눈에는
빛빛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두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재 밖에서 호위무사 강희의 서슬퍼런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장호지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서 어른을 시해하려는 자객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어서 문을 부숴라.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문이 부서져 나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문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도진의 손에는 단 한 발의 화살이 장전된 활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앞에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옛정인이 있고 뒤에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병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미간 사이로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도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경악할 만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진의 화살은 일령도, 병사들도 겨누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김 판서 머리 뒤편 초상화의 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일령은 당황하며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살에 꿰뚫린 초상화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벽 안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서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조 참판의 밀서였습니다. 일령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 참판의 비열한 계략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판서는 참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일령이 올 것을 알았기에 서찰을 끝내 태우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도진은 지난 10년 동안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단서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잠결에 내뱉은 신음 소리와 서재에서의 흐느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박살나며 강위와 병사들이 서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당당히 마패를 꺼내 들며 외쳤습니다. 멈춰라. 여기 10년 전 영모 사건의 진범을 증명하는 밀서가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 참판의 계략임을 선포했습니다. 밀서에 손을 대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서재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호위무사 강희조차 밀서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조 참판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양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은 칠흑 같은 밤입니다. 달빛조차 제 숨소리에 놀라 구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성 전체가 고요에 잠긴 시각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 곳만 대낮보다 밝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당대 최고 권세가인 김 판서의 자택입니다. 집안은 기름진 고기 냄새와 술 향기로 가득합니다. 하객들의 만수무강 찬사가 담장을 넘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경계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기와지붕 끝자락에 한 여인이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일령입니다.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사라진 이 참판의 외동딸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서 대신 독이 오른 비수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김 판서의 서재를 향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김 판서가 서재로 향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김 판서의 품속에 감춰진 낡은 비단 주머니만을 집요하게 쫓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함경도 개마고원의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뼈를 깎는 칼바람과 한방눈이 퍼붓던 밤이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그녀는 대역죄인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살린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던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체를 숨긴 은둔 고수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지옥보다 처참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손가락 끝이 얼어 터졌습니다. 핏방울이 흰 눈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노인은 바람 소리가 원수의 숨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령은 피눈물을 흘리며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 시각 정인 도어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 판서의 아들 도지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 마패를 품고 전국 팔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죄의 흔적들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찾고 싶었던 것은 이령의 생사였습니다. 운명은 두 사람을 잔인하게 엇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지는 평안도의 객주에서 불길한 소문을 듣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참판의 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김 판서의 목을 노린다는 말에 도진의 손등에는 힘줄이 솟았습니다. 그는 10년을 견디며 찾아 헤맨 지독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향하던 이령은 중령 고개에서 자객 칠성을 만납니다. 몸종거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리는 수십 발의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며 이령을 피신시켰습니다. 거리는 죽어가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성으로 잠입한 이령은 선아라는 처녀에게 비밀 지도를 받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잔칫날 밤입니다. 서재의 공기는 얼음물 속에 잠긴 듯 무겁습니다. 이령이 비수를 들고 김 판서에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들이닥치며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도진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도진의 화살은 조상화의 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조상화가 갈라지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1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이 담긴 조 참판의 밀서가 떨어졌습니다. 김 판서는 참회하며 흐느꼈습니다. 도지는 마패를 꺼내 조 참판이 진범임을 선포했습니다. 한양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한양 전체를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탐관오리 조 참판은 결국 포박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은 그에게 분노 어린 침을 뱉었습니다. 김 판서는 스스로 관복을 벗어 던지고 낙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에 비참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뚤어진 집착은 화를 부르지만 진실을 향한 의지는 결국 빛을 찾아내는 법입니다.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귓가에는 이제 복수의 화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에 몸을 맡긴 버드나무의 정겨운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노을 아래 마주선 두 사람의 눈동자 위로 금빛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멸문지와의 한과 죄책감이 마침내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서재의 폐허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 묻은 조 참판의 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10년 전 사륙을 저질렀던 자객들의 기이한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밀서를 쥔 나그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진실을 어둠 속에 묻으려는 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바람을 예고하는 전령일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멈췄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령과 도진의 앞날에 기다리는 것은 평화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까요? 나그네의 정체와 문양 속에 숨겨진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